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건파생꾼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유튜브를 열어봤습니다. 저는 일단은 현물도 매매를 하고, 파생 매매도 하고, 미국 선물도 매매하고, 그냥 돈 되는 거는 저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올 그라운드 플레이어인데, 이 중에서 매매하기 제일 좋은 것이 이 파생이라는 상품인데, 이제 파생 상품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파생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대부분이 조금 귀동냥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파생이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는 매일 돈을 벌고 누구는 매일 수익을 나는데 하루에 100만원씩 벌거든 제가요. 매일 돈을 벌고 하루도 안 빼고 매일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손해를 보는데, 그게 현물이든 파생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강원랜드에서 매일 돈을 버는 사람은 강원랜드가 제일 좋은 직장이죠. 강원랜드에서 맨날 날리는 사람은 강원랜드가 제일 나쁜 직장이죠.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거는 파생이든 현물이든 뭐 가상화폐든 뭐 해외 선물, 해외 주식이든 관계없습니다. 아무거나 해서 돈을 벌면 돼요, 그냥. 근데 아무거나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알고 있느냐, 오랫동안 봐왔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현물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 탁 물어보면요, 제가 2000년 초반에부터가 2007년도까지 현물 투자를 한 7, 8년 정도 했었지, 그죠? IMF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겪어는 봤지만 IMF를 실제 겪어보지 못했어요. 뉴스만 봤습니다. 한보 사태 망하고 이런 거. 그런데 그 뒤에 나왔던 경제 위기는 제가 다 겪어봤어요. 왜? 전업을 그때 시작했으니까요. 전업을 시작해서 그것을 이렇게 다 겪어봤는데, 폭락장, 뭐 급등장 뭐 다 겪어봤습니다, 저는. 그때 현물을 저는 투자를 하면서 매일 돈을 벌었어요, 그때도요. 매매 시간은 하루에 짧으면 1분, 오늘도 1분 만에 끝났잖아요, 그죠? 짧으면 1분, 길면은 1시간 안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뭐 한 50만원까지 매일 법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뭐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연봉 1억. 제가 원래 마음먹었던 거 연봉 1억. 연봉 1억이면은 세후에 월급으로 치면은 약 68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680만원 받는 사람이 실제로 연봉 1억입니다. 세금이 한 150만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는 주식으로 대박을 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 직장이에요, 직장. 놀면서, 그죠? 제가 1년에 저희 카페도 있고, 카페 한번 볼까요? 제 카페도 지금 3개나 있고, 뭐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보면은 요게 절건파생꾼 연구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이거는 여러분들 못 들어오고요. 이거는 강의 카페거든요. 시크릿 카페라고 강의 카페입니다. 제가 한 번씩 올려드리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주식해서 공부하실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물 카페도 제가 만들어 놨었지, 그죠? 예, 주식 투자가 제일 쉬웠어요. 요게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제 슬로건이었어요. 주식 투자가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ELW 하는 거를 들어봤는데요. 현물 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한 3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 하루에 한 달에 많이 벌면 한 6, 700 벌고 적게 벌면 2, 300만원 정도 벌었는데요. ELW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ELW가 뭔지 몰라서 안 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 생각한 게 아니고요. 3천만원, 제가 월 목표로 하는 돈이 얘기 드렸다시피 평균 400만원이거든요. 그럼 저는 죽을 때까지 하루에 1시간 매매하고, 그냥 매매하기 싫을 때는 밖으로 놀러 나가서 뭐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자전거 타고 여행 댕기고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하는 수익이 있어요. 그냥 400만 원이면 됩니다, 저는.
400만 원이면은 저 먹고 살고 놀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400만 원을 어떻게 쉽게 버느냐를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ELW 하는 걸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보니까 100원짜리가 105원 가면은 100원짜리가 105원 가면 5% 수익인데 한 틱이에요, 한 틱. 여러분들 보시는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제가 현물 투자로 돈을 벌었지, 그죠? 예, 아침에 요 놈 들어갔거든요. 하나, 아침에 잘 보고 있다가, 이게 여러분들 현물 투자를 제가 워낙 오래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현물 있지, 그죠?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가 화질이 처음엔 안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화질이 좋아지거든요. 얘가 갑자기 급락했다, 급등했나? 조금 올랐네. 여기까지 늘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옛날에 이 봤던 종목들입니다. 지금은 조금 엉클어졌는데 요 위에 거는 매매할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 아이닉스 외에 나머지 거는 제가 이렇게 분류별로 제가 해놨어요. 제가 보는 종목들. 그 얘네들 20년 동안 봤어요. 제가요. 얘네들. 그 저는 누가 와서 어떤 종목이 좋으냐, 뭐 잡주 하나 꺼내놓고 이 종목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하면 저도 몰라요, 사실은요. 제가 그 종목의 주인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뭐 주식 당남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종목들은 제가 20년 동안 봐왔어요. 20년 동안. 물론 현물 투자할 때는 매일 차트를 다 둘러보고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죠. 대신에 제가 삼성전자를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강의를 올려드렸었지, 그죠? 44,700, 저 금액도 다 기억해요, 저는요. 44,700원, 그죠? 예, 지금 현재 이 자리다, 그죠? 700원, 그 다음에 44,200원, 그 다음에 42,000원. 그 금액이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이게 눈 감고 그냥 불러줘도 불러줄 수 있어요, 그냥요. 그 위로 49,000원 있고, 그죠? 저항이 49,000원. 지금 45,000원 저항이 있거든요. 좀 작은 저항인데 얘를 지금 돌파 못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예, 45,000원 저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좀 더 가면은 47,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47,000원 정도까지가 아마 최대 아니겠나, 이번 반등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냥 이 종목 제가 벌써 몇십 년을 봤거든요. 그러면 눈 감아도 삼성전자가 얼마가 저점인지가 눈에 딱 잡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현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제 42,000원 정도 라인에서 제가 잡았겠지, 그죠? 그 전에 잡았다 칩시다. 44,700원에 잡았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잡겠죠, 저는요. 제 성격상 잡습니다. 잡고 던져버리겠지, 그죠? 자, 47,000원 어제 한번 보세요. 47,000원 왔을 때 오고 나서 바로 급등해버렸지, 그죠? 이거 얼마입니까? 5% 급등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47,000원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얘 5% 먹었습니다. 이 폭락하던 삼성전자가 5% 먹었단 말이에요. 44,300원이었지, 그죠? 보세요. 47,000원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게 47,000, 저점이 얼마입니까? 46,850원이지, 그죠? 거의 300원 차이 납니다. 300원입니까? 30원 차이입니까? 150원 차이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47,000원에서 150원 차이로 깨지긴 했지만 바로 올리고 난 뒤에 5%는 올렸지, 그죠? 그럼 이 삼성전자 5%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저는 삼성전자 5%를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44,700원 깨졌다, 47,000원 깨졌다, 그럼 한 틱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한 틱 손절. 그거 기다립니다. 어디서? 44,000원. 또 그거 깨지면은 42,000원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죠? 기다려서 사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보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틱 손절하고 언제든지 제가 그 자리를 잡게 되면은 뭡니까? 5%짜리, 이번에도 5%짜리잖아요. 자, 42,000원 잡은 사람들 지금 45,000원이니까 3,000원. 약 한 8% 수익이겠네, 그죠? 0.3% 손절하고 8% 먹으면은 현물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래 보면 돼요. 뭐, 제가 이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저희 연구소에 보시면은 이 주식 투자가 제일 쉬웠어요. 이게 제 요번에 원래 일지거든요. 제 일지입니다. 월별 수익 일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일지는 저희 연구소에 가시면은 제 일지 여기 다 있지, 그죠? 연도별로 그냥 실전 계좌죠. 제 지금 매매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그죠? 실전 계좌 그냥 그 연도별로 쭉 있고요. 그 나머지 것도 저기 팍스넷 들어가시면 이제 10년 전 거 일지도 다 있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버는 사람이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를 사실은 현물
사실 파생이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유튜브를 한번 접속을 해가지고 녹화를 했는데, 이 파생이라는 상품은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요. 뭐 어떻게 한번 좀 유튜브로 유명인이 한번 돼볼까 싶어서 해봤는데 구독자 수가 영 개판이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매일 돈을 버는 사람인데 지금 카페를 만들어 놓고 지금 구독자 안 보세요. 지금 가입한 사람 70명밖에 안 돼요. 이 70명도 사실은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결국은 파생하시고 현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 연구, 결국에는 이 참여율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유튜브도 10원의 가치도 없어가지고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강의도 잘 안 올려드리고, 대신에 올려드렸던 강의들 보면은 이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는 현물 투자 얘기입니다. 그죠? 이 현물 투자 이야기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말로 읊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매하기, 현물 매매하기 전까지 일단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 그 보고 나서 이제 현물 주식 이야기를 올리다가 사실은 제가 말았어요. 왜?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열심히 올리면 뭐합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내 혼자서 유튜브로 제가 2년을 강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독자 수가 5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1000명이 돼야지 실시간도 가능하고 또 10원이라도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제 구독자 수 아직도 5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가르쳐 줘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제 노하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한번, 그래도 유튜브 한 10만 명 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라도 떨어진다면서요. 그래서 했더니만 벌써 2년 반이 되어 가는데 구독자 수는 500명. 그래서 이거는 역시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또 굉장히 막 대박을 낼 수 있습니다. 제 말만 들으시면 대박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이나 유튜브로 돈을 벌지.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제가 아무리 매일 돈을 벌고 꾸준하게 돈을 벌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요번에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이 노하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유 없이 공짜로 가르쳐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튜브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크게 강의 안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강의를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면은 제 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돈 잘 벌면은 저한테 고맙다고 까까를 사줄 겁니까? 쭈쭈을 하나 사줄 겁니까? 안 사줄 거잖아요. 오히려 나도 잘 번다고 저한테 와서 큰 소리 치고 내가 니보다 더 잘 번다고 큰 소리 치겠죠. 그게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관계없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돈은 누가 날립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날려줘야지 내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돈을 다 벌어버리면 저는 누구한테 덩쳐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실력이 좋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똑똑한 사람들 1%가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그 나라를, 세계를 움직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좀 덜 똑똑한 사람한테 가르쳐줘서 같이 힘을 나누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래야지 지네들이 돈을 벌거든요. 지네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되고 정치인 되고 대통령 되는 이유가 지네들 알고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알고 있는 걸 가르쳐줘 버리면 그게 노하우입니까? 개나 소나 다 아는 거지. 자, 어쨌든 공부하는 방법은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들, 뭐 위클리 옵션 강의방도 있네요. 제가 만들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일지도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 동영상 강의실에도 영상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뭘부터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은 다 보세요. 그냥요. 유튜브에 있는 거 다 보세요. 유튜브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기법들이나 또는 제 강의들, 일반 강의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강의들, 마인드 강의라든지, 주식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대박의 꿈, 대박이란 없다. 좋은 내용이지, 그죠? 뭔지 한번 볼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녹화해놨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얘 말이 안 나오나 왜?
6천만을 벌면은 10년이면은 이게 10억이 가능하거든요. 10억이라는 거의 가치가 10억의 가치가 50만 원치 10년을 모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천만 원 가지고 물론 2천만 원도 되고 3천만 원 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1억을 투자하나 뭐 5천만 원 투자하나 1천만 원 투자하나 똑같거든 저는요. 매매하는 게 근데 사람이 어떻게 위험한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도박을 하면서 도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지, 그죠?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사실은 손실을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수익을 아무리 내봤자 손실 나면 끝나는 거잖아. 여러분도 이번에 한번 당해보셨지, 해물하시는 분들. 아무리 100번 매매해가지고 99번을 먹어도요,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이게요, 중요한 거는 빨리 나타나면은, 여러분 어릴 때 빨리 깡통 차면은, 주식 이제 안 하면은, 영원히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한 40대 이후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그 전에 주식을 계속 했다가, 40대 이후에 깡통을 차버리게 되면요, 이때는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40 이하 분들이야 뭐까지 그 1, 2천만 원, 2, 3천만 원 모았다가 없으면 그만이고 빚 좀 져도 괜찮아요. 개인 회생해도 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40대 이후에 주식을 해서 깡통을 차버리면 이제 40대 이후로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이제요. 직장도 회사에서 그만두라 그러지. 좀 있으면 정리해고 당하지. 뭐 돈 아무리 뭐 벌려고 마음먹어도 몸이 아파서 벌지도 못하는 나이지. 그럼 40대, 50대, 60 넘어가면 이제 돈 못 벌거든요. 이제 돈 만 원에 벌벌 떨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 마누라하고도 뭐 마누라 명품도 사주고 애들 뭐 백화점도 데리고 가고 하지만은 이 돈을 주식시장에 다 빠뜨리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죽으러 가야 되는 거야. 자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번을 매매 잘해도 한 번을 잘못하면은 끝나는 게 주식 인생인데 이게 문제는 40대 이후에 나와버리면은 자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100번을 매매해가지고 한 번만 실패해도 끝나는 게 주식 인생인데 이거를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뭐 50만원 100만원 먹고 좋다 하면서 그죠? 뭐 나는 이거 주식 투자가 1억 벌었다 자랑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결국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요. 잠시 보관하고 있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지재산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 1억 플러스 알파까지 다 날려버리면 거지 되는 거죠. 그 주식 투자는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번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번 돈을 지키는 거. 벌은 돈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죽을 때까지 100만 원, 하루에 만 원을 벌었다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그죠? 하루에 만 원을 벌면은요. 한 달이면 20만 원 벌죠. 1년이면 20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2천만 원을 벌거든요. 하루에 만 원만 벌어도요. 10년이면 2천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은요. 하루에 10만 원 벌면 여기 공이 하나 더 들어가지 그죠? 2억 되는 거지 그죠? 그럼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10년이면 2억 됩니다. 여러분들 2억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로 10만 원만 벌면은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뭐 1분에서 1시간 정도를 투자하고 잠깐 스마트폰으로 점심 먹을 때 남들 점심 먹을 때 밥 먹고 12시 20분에 12시 40분까지 할 거 없잖아요. 그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잠깐 매매해가지고 하루에 5만원 10만원 벌면은 여러분 월급은 가정에다가 쓰고 이제 이 돈은 뭡니까? 여러분 비자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매매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한다고 주식 투자로 몇 천만원 집어넣어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될 때 안 될지 모르는데 그 돈 가지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중리산익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직장 없는 사람들이야. 저처럼 전업하는 사람들이나 직장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하루에 20만 원은 벌어줘야 한 달에 400만 원 벌 거고 그래야지 밥 먹고 살겠지 그죠? 근데 직장 있는 사람들은 뭐하러 하루에 사나 낳고 10배 오르기를 바라고 앉아있고 뭐하려고 지랄합니까? 어차피 40세 되면 깡통 찰 긴데. 자, 20년부터 20살부터 시작해서 주식 투자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년 주기로 지금 같은 대폭락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대세 상승장이 나와요. 4년 주기로 대세 상승장과 대세 하락장이 나오는데 이게 총 주기로 보면 8년이거든요. 대세 상승 4년, 대세 하락 4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8년이라고 가정하면은 20살부터 40세까지 만약에 매매를 해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여러분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깡통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아니지. 깡통찰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단지 그때 여러분들이 바빠서 주식 투자를 못했을 뿐이라. 근데 문제는 20살에 주식 배운 사람들은 뭡니까? 40에도 할 거고, 그죠? 60에도 할 거예요. 돈 떨어지면은 집안 말아먹고, 집문서 팔아서라도 할 거고, 가족들한테 거짓말해서라도 할 거란 말이에요. 친구한테 사기쳐서라도 돈 벌어와서 할 거란 말이에요. 또 깡통 차면은 또 적금 넣어가지고 또 살아났다가 또 적금 깨가지고 또 할 거란 말이에요. 60세, 70세 되면은. 왜 할 게 주식밖에 없거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부동산은 돈이 비싸니까 못하고, 뭐 1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건 주식밖에 없잖아요.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70대까지. 근데 문제는 60이 넘어가면은 이제 돈 만원에 벌벌 뜰 때거든요. 돈 만원 벌려고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밤까지 박스 주스도 요즘 1000원밖에 안 줍니다. 한 달에. 하루에 100원밖에 안 줘요. 하루에 100원에서, 하루에 1000원밖에 안 줘요. 그럼 한 달이면 2만원, 3만원이죠. 2만원, 3만원 벌려고 아침부터 하루 24시간 그냥 박스 주스로 댕기는 거예요, 그냥. 이 돈 벌라고. 근데 이거는요, 7억짜리, 10억짜리 집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돼요. 왜? 마땅한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까먹고 살아도 되는데 이걸 주식 투자해가지고 많이 날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 그대로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런 내용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저희 마인드 강의에 들어가 있어요. 마인드 강의라는 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또 뭐 기법에 들어가 있고요. 초보용 원 뭔지 한번 볼까요? 저도 이거 제가 녹화했는 거지만 제 영상은 제가 마인드는 자주 보는데 기법은 잘 안 보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일부 몇 사람들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안 배우셔도 됩니다. 현물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배우셔도 돼요. 뭐 정말 돈 벌겠다고 마음 먹고 저처럼 그냥 전업해가지고 먹고 살고 싶다. 나중에 60세라도 만약에 제가 60세 때 한 달에 200만 원이라도 꾸준하게 벌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미리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렇게 꼭 필요하신 분들만 그냥 일부분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저희 연구소에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여러분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귀찮거든요. 한 사람 가르치는 게, 한 달 동안 가르치는 게 저도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이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요. 차라리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 한 달에 제가 1000만 이상 수익 나는데 굳이 제가 그런 걸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뭐 굳이 배우신다면 가르쳐 주겠지만은 그냥 안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귀찮으니까요. 자,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가입 인사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다 퇴출시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 연구소니까 그렇지, 그죠? 그리고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카페에서는 저한테 악플 달지 마세요, 악플. 악플 달면 저는 바로 퇴출시킵니다. 예, 제가 퇴출 지금까지 딱 한 명 시켜봤어요. 지금 수천 명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가입하시는 회원은 어차피 가입 안 해도 다 볼 수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가입은 안 하셔도 관계없는데 악플 달면은 바로 퇴출입니다. 그냥 제가 이 악플이 싫어서 제가 제 카페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마인드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누가 악플 달면은 그거 신경 쓰여지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자, 회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물론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근데 다른 데다 하시면 제가 질문을 못 봐요, 제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아무 내용도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도 괜찮아요. 질문도 괜찮고 쓸데없는 도 괜찮고요. 이쁜 여자 사진도 괜찮고요. 올리시면 되고. 제가 글을 올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주절주절. 제 일지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그냥 필요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재미난 거 이런 거 제가 가끔씩 올리는 거고요. 동영상 공부할 수 있는 곳이고요. 카페 후기, 카페 보시는 분들 후기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특히 시크릿 카페 회원들 후기를 좀 올려주세요. 자진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조금이라도 덕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유튜브도 제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유튜브 올려놨는데 유튜브 회원수도 영 개판이고 제가 여러분들 왜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은 돈 많이 벌겠지, 여러분들. 그죠? 제가 돈을 매일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매매하면서 글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매매하면서 실제로 매매하고 글 올리고 수익 나면은 또 글 올리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글들이 굉장히 잘 맞지.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또는 실전에서 할 수 있는 유튜브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잡아라, 지금 팔아라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 돈 벌게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그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저한테 쭈쭈바 하나 사줄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회원 일지 올리시는 거, 일지 왜 올려야 되는지, 여기 나와있지, 그죠? 읽어보세요, 한번. 쭉 전체 다 한번 읽어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일지를 올려야 되는 건지. 그 안에 딱 나와 있으니까 공지사항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전체 공지도 있고 일반 공지도 있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저희 카페를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가 네이버 카페를 까셔가지고 어플 까셔가지고요. 저희 카페 알림 신청하면 됩니다. 알림 신청하면 제가 글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거의 볼 수 있겠지, 그죠? 조금 느리긴 해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매수 가격이다. 현재 여기 조가다. 그럼 제가 이렇게 내려올 때, 그죠? 여기서 제가 사락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가 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죠? 예를 들어서 선물지수 같으면은 240일 때 저는 237이 올 줄 알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보고 주문을 넣는 시간이 적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 사면 돼요, 그죠? 예. 그 대신에 실시간으로 보면 좋겠죠. 그리고 카페에 많은 글들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카페 글 좀 많이 올려주시고 유튜브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유튜브 1000명 좀 넘게 해주세요. 제가 유튜브로 10원이라도 좀 벌게요. 놈들 짜파게티 먹는 여자애도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수가 3000만 명이던데 제가 짜파게티 먹는 애보다 못한가? 제가 여러분들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인데. 자, 전반적으로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던 시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아침에 올려드렸던 시황은, 자, 시황은 이렇게 판단하세요. 시황은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면 일봉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요. 이건 장기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분봉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분봉의 내용들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것들은 아침 10시에서 11시 전까지의 흐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은 상승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에 이미 올라서 출발해 버렸어요. 상승합니다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어떻게 보냐 그러면요. 아침에 오릅니다 라고 얘기하면 시초까지 잡는 거예요. 잡아서 뭡니까? 바로 올랐지. 그죠? 그리고 바로 급락 나왔죠. 그럼 저는 뭡니까? 여기서 잡았어요. 제가 203에서 잡았어요. 아침 시작은 204.4에서 출발했거든요. 저는 203에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204에 팔았어요. 204에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206까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게요. 200까지. 수익 냈지. 오늘 또 수익 냈지.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죠? 299가 올 거다.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299 온다고? 199.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런 차트 모양이면 199 온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에 다들 안 온다고 생각하시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좀 하시는 분들 같으면 다 안 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왔지. 그죠? 이게 바닥이에요. 오늘의 최저 바닥. 그리고 제가 장중에 204 얘기했고요. 206.85 이야기했습니다. 요 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211 얘기했지. 그죠? 그럼 오늘은 제가 무조건 하방 보지 말고 하락할 때 반등을 봐라. 하락할 때 반등을 봐라. 하락할 때 반등을 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제 말 듣고 상방을 베팅해 가지고 막 물렸다 치더라도 무조건 수익이지. 그죠? 왜? 이까지 올라왔으니까. 물려도 무조건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래 여러분들이 하는 버릇대로 뇌동매매를 했다. 여기서 잡았는데 막 떨어지더라. 여기서 수익 실현했어요. 근데 또 떨어지더라고. 에라 모르겠다. 더 떨어지겠지. 이까지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여기서 또 매도를 쳤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개박살 나버렸어요. 지금.
아작이 났겠지, 계좌가. 그죠? 돈 여섯 꼴랑 한 30만원 먹었는데 지금 손해가 300이에요. 이럴까봐 제가 하지 마라 그러죠. 그죠? 근데 장중에 이렇게 되고 말고는 저도 사실 확신을 못 합니다. 단지 중요한 거 제가 올리는 시황은 아침 장 시작 후에 한 2시간 내외까지만 허용됩니다. 그 내용이. 2시간 지나면 11시 넘어가면은 제 시황은 잊어버리세요. 왜? 시황이라는 것은 예측이지, 그죠? 예상입니다, 예상. 예상이라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10번의 예상을, 시황을 얘기하면은 한 5번 정도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 2번 정도는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한 3번 정도는 틀려요. 제가 생각했는 방향하고 같이 안 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 날은 아주 쉽게 돈을 법니다. 비슷하게 가는 장도 쉽게 돈을 법니다. 안 맞는 장에서는 어렵게 돈을 법니다. 그러면 돈 날리는 건 없잖아요. 시황이 안 맞다고 해서 돈을 날리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해서 돈을 벌어요, 저는요. 쉬우면은 쉬운 대로 돈을 벌고.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게 시황이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매를 하면서 시황을 보지 않습니다. 시황을 왜 올리느냐? 여러분들 보라고. 저는 시황이 필요 없어요. 8시 30분에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 키고 HT에서 영웅문 꺼내가지고 장 시작하면은 수익 매매 끝. 빠르면 1초, 늦으면은 10분. 매매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러 놀러 다니고. 그리고 나서 월급은 월 한 400 정도를 벌고, 평균 월 3, 400 정도 벌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빨간 날 다 놀아요. 토요일 놀지, 일요일 놀지, 빨간 날 전부 다 놀고, 하루에 매매 1시간 정도 하고, 400만원 벌 수 있다.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뭐하러 직장 댕겨요, 이거요. 이걸로 먹고 살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고점, 저점 뭐 대충 다 맞췄는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놈이 어떤 놈인지 잘 모를 거예요. 왜? 제가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대단한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뭐 광고에 나오는 사기꾼들처럼 300만 원 가지고 뭐 30억 벌었고 300억 벌었다 하는 사기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사람이니까 저를 믿으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세상에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제 매매를 못 믿는데 제 매매가 확률이 보세요. 승률이 70%지 그죠? 5번에 정확하게 맞는 것과 틀리는 것에 비슷한 것 2번 치면 70%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저는 1억 번을 매매하면은 700번을 시황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7천만 번을 맞춘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제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확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10번 중에 7번 맞추는 걸 70% 하지 않습니다. 이건 확률이 아니에요. 10억 경번. 을 돌렸을 때 내가 70% 정도를 먹어야지만 확률이 70%인 거예요. 10번 매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1000번을 지금 제가 1월달,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작년 12월 달부터인지 12월 달부터 오늘 3월 20일까지입니다. 그죠? 며칠입니까 이거? 약 한 3개월이지 그죠? 3개월 동안 하루도 손실이 없어요. 그럼 매매를 매일 했습니다. 매매를 매일 했고 시장은 폭락도 하고 뭐 급등도 하다가 폭락도 하고 쌩 난리지겠는데 이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손실이 하루도 없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원래요. 현물할 때도 6개월 연속으로 수익 냈던 사람이에요. 손실은 한 달에 많이 나오면 한 번 정도 나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2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실을 봐요. 저는요. 하루 정도 손실 본다고요. 근데 그것도 안 보는 날도 수두룩해요. 하루도 안 보는 날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별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성률이 거의 99% 정도 된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매 성공률로 한번 볼게요. 매매 성공률이 뭐냐 그러면은 한 번 매매했을 때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 저는 1000번을 매매하면은
하루에 10번 매매한다 치면 1000번 키워 10일밖에 안 되거든요. 100일이니까. 1000번 매매하면 한 990번 먹어요, 저는요.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99% 승률이라 그러지, 그죠? 근데 맞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해서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가 제가 매수 가격입니다. 탁 왔어요. 체결됐어요. 탁 떨어지면 뭡니까? 실패입니다. 저는 던져버릴 거거든요. 저는 이거 떨어지면 던져버려요, 그냥요. 여러분처럼 물타기하고 막 떨어지는데 이거 어쩌지 이런 거 안 합니다. 던져봅니다. 요 탁 깨지면 던져버려요. 사자마자 던져버려요, 깨지면은. 근데 만약 여기 안 깨지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수익 실현하겠죠. 이거를 한 번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승률이지, 그죠? 그러니까 매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복잡한 기법으로 굉장히 난해한 기능으로 하느냐? 죄송한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가지고 굉장한 기술이나 엄청난 과학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IQ도요 되게 낮고 지능지수도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래서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연구하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돈을 벌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편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고 지금은 되게 편하게 벌고 있는 겁니다. 10만원 하루에 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매일 1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현재 입장에서는 이 사람 웃어버리겠지. 비웃겠지, 그죠? 야, 10만원 벌어서 뭐하는데 가잖아.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는 보면은 300만원, 띄엄띄엄이지만은 저번 달엔 300 벌었고 이번 달에는 한 150만원 벌었고 또 한 달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450만원 벌고 10만원 버는 사람 보면 우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래 가다가요 언젠가는 뭡니까? 얘로 영됩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영돼요. 이 사람은 뭡니까? 계속 플러스 됩니다. 그럼 10년을 놓고 볼까요? 여러분 주식 투자 하라고 말까 아니잖아요. 10년을 놓고 볼까요? 10년 지나면 여러분들은 깡통이에요. 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깡통 찼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10년 안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여러분들 깡통을 만드는 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중에 한 번이나 두 번이 깡통을 만드는 장이 나오는데 이게 무서워서 매매를 못하면은 이마저도 못 벌어요. 이마저도. 쉽게 말하면 이번에 당하신 분들 있죠. 이번에 현물 지금 현재 30% 50% 손해보신 분들. 이분들 머리에는 이번에 이 무서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이번에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는 주식 좆도 모르고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이딴 소리나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쫄아버렸거든요. 심리적으로 공포가 생겼고요. 쫄아버렸어요. 이 쫄았는 게 만약에 이번에 전재산을 투자했던 분이라 그러면 이제는 죽어도 주식 투자 안 할 거라는 주식 투자에서 퇴출되는 사람이 될 거고 주식을 정오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누가 주식한다 그러면 욕부터 할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좋았던 거는 뭡니까? 좋았던 거는 이런 공포를 몰랐기 때문에 왜? 주식이 막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올라가더란 말이지.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 올라가고 떨어졌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10년에 한두 번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이렇게 벌어봤자 시간 지나면 영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왔어요. 99.9%의 개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주식 투자하면 집안 말아먹는다 했는 이유가 이거예요. 100만원, 200만원 벌면 뭐하냐고. 어차피 깡통 될 건데. 이 깡통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깡통 차는 게 아니라 내 전재산, 우리 누나 전재산, 우리 형 전재산, 아버지 전재산, 내 신용, 대출, 사채 다 끌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열받으면. 이래가 영돼버려요. 인생 밑바닥 돼버립니다. 이게 10년마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10만원 버는 사람은 10년 뒤에 2억 생기거든요. 10만원 벌었을 뿐인데 이 사람은 10년 지나면 2억 그냥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직장에 있는 사람 같으면 뭡니까? 이 사람은 노후생활 30년을 한다 치면 6억이 되겠죠. 그럼 뭐야? 월급은 월급대로 가정생활하고 나머지 돈대로 마누라 모르게 남편 모르게 여유자금이 6억이나 가지고 있는 거라. 엄청나겠죠, 살기가.
그 결론을 봐야 돼. 우리가 주식 투자를 1년, 2년, 뭐, 원데이 투데이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10년, 20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죽을 때까지 40년, 50년도 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버는 거는요, 얘기했잖아. 밑에 이렇게 버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어차피 끝은 0 된다고요. 10만 원을 벌어도 꾸준하게 버는 게 중요한 거지. 250만 원 벌고 400만 원 벌면 뭐하냐고. 어차피, 근데 이 벌면은 벌었다고 다 써버릴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한테 명품 사주고, 남자친구한테 좋은 거 사주고, 애들한테 이쁜 옷 사주고, 다 써버렸잖아, 돈. 그럼 결국은 이 0이라는 게 뭡니까? 내 원금, 남편 몰래 넣어놨던 적금, 마누라 몰래 넣어놨던 적금, 집안 대출, 아파트 대출, 쌍거리 포함해서 저러는 거야. 이번에 이렇게 당하신 분들 많지, 그죠? 왜 뒤늦게서야 저한테 왜 뒤늦게서야 이런 말을 하느냐? 왜 네가 미리 알려주지 않느냐? 네가 미리 알려줬으면 일이 없을까? 아이가 네가 그래 똑똑하면은 미리 알려주지 그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제가 저희 연구소에 제가 이걸 올려드렸어요, 그죠? 이게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날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유튜브에도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봤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몰랐을 뿐인 거지.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 올린 글들이 옛날 것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이게 언제 겁니까? 2018년도 12월 19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2018년 12월 19일이 주식장이요, 대폭등해서 2600까지 갔다가 제가 제 유튜브에 제일 맨 먼저를 한번, 맨 처음을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뭐냐 하면 2017년도 12월 달께 있습니다. 이때 제가 얘기 드린 게 있어요. 뭡니까? 가상화폐 팔아라. 그리고 현물 다 팔아라. 이제 현물 시장 끝났어요. 팔아라. 이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절건파생꾼 치시면요, 제가 옛날 아이디로 있는 게 있고 지금 아이디로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2018년도인가 제가 지금 제 아이디로 바꾼 게 있고 옛날 유튜브 절건파생꾼도 있거든요. 똑같은 아이디입니다. 근데 계정이 틀릴 거예요. 요 계정에 보시면은, 옛날 계정에 보시면 요 영상을 보시면은 가상화폐 팔고 현물 다 팔아 주식 폭락한다 그랬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주식장은 대폭락. 가상화폐는 2,400만원에서 대폭락. 결국 300만원까지 떨어지지, 그죠? 그때 제가 가상화폐도 보고 있었거든요. 하도 그 가상화폐가 그 핫하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했던 시점이 요 시점이라. 딱 보니까 뭐야, 야, 이거는 지금 팔아야 되는 거라. 휴지라, 휴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유시민 이사장이 나타나가지고 가상화폐는 가짜입니다 했잖아요. 그건 저는 그 전부터 얘기 드렸어요. 최고점, 가상화폐 최고점 2,400만원일 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2,400일 때. 얼마 추천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700만원, 1차 800만원, 2차 300만원 얘기했어요. 3차는 70만원 얘기했습니다. 영상 찾아보세요. 2017년도 12월달. 얼마 왔습니까? 요까지 왔습니다. 가상화폐. 그럼 다음에 얼마입니까? 요겁니다. 지금 다시 1000만원 올라갔지, 그죠? 그럼 요까지 떨어지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래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돼요. 확인해 보세요, 제 영상들을.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는 게 2018년도 1월 달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해 12월 달, 재작년이지, 그죠? 이 얘기를 작년에도 올려드렸어요, 제가요. 올해 제가 10월 달에도 얘기해드렸고, 11월 달에도 얘기해드렸고, 계속 얘기했어요. 올해 1월, 3월 달 조심하라고. 자신 없으면 매매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안 들어서 그래요. 그죠? 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월 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가상화폐 폭락 300만원 갈 거라고 예상했었고,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렸던 게 1월달입니다. 1월달. 18년도 1월달. 아니지, 17년도 12월달인가 1월달, 요 사이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최고점에서. 자, 18년도 1월달도 폭락했지, 그죠? 대폭락했거든, 주식장요. 이때도 제가 미리 설명드렸어, 그때. 팔라고 가라고. 자, 듣도 보도 무시한 공포장이 1, 4월부터 겪으실 것입니다. 매년 저는 이때 돈을 참 잘 법니다. 왜?
제 기법이나 제 매매는 이 1, 4월 달을 바탕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왜? 제일 잘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4월 달 남들이 제일 돈 못 벌 때 저는 돈 잘 벌어요. 남들이 좀 잘 버는 상승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요. 지옥 같은 1월 달이 될 것이고 그 뒤에 두어 달은 더 악몽이 된다. 이거를 유튜브에다 올려드렸던 게 뭐냐 하면 1월 달은요. 1월 첫날 1월 개장하고 첫날이 1월 3일이거든. 원래는 1월 2일인가 3일이거든요. 연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2월 17일, 18일, 1월 17일, 18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월 달 말. 요 조심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는 시간대도 알려줬어요. 제가. 날짜도 알려드렸어요. 2월 달은 전체 조심해야 돼요. 3월 달도 전체 조심해야 돼요. 4월 달은 3월 달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이 조심하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장이 온다는 얘기예요. 저도 상상하기 힘들어요. 조심하라는 얘기지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얘기는 못해요. 제가요. 왜? 내가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위험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매년 그래왔거든. 지금 원래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3월달이에요. 3월달. 3월 20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매년 오기 전에 1월달 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요 내용들 보면은 참 이건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죠? 제가 거의 노스트라다무스급이지 그죠? 자, 망년자실하실 분들이 절반 이상은 되실 거라서 원래는 90%지 그죠? 개인 투자가 90%가 지금 완전 절망입니다. 특히 현물 하시는 분들 100%입니다. 이번에는 돈 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식 안 한 사람이 1% 안에 드는 사람이고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 없어요. 다 손해봤습니다. 마음 단디 먹고 겁줘서 남는 게 뭐 있을까? 자, 자신 없는 분은 1, 3월까지만이라도 자신 없으면 1월 달에 퇴출된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요. 이 이야기를 매년 해드리고 있어요. 매년도 아니고 매년 오기 전에 벌써 몇 달 전에 얘기 드리고 있어요. 기회의 땅 반대로 얘기하면요. 기회의 땅이 반대로 하면 절망의 땅이지. 그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망이 뭔지를 알면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회인 줄 아는데 절망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절망이 돼버려요. 왜 위험한지는 몰라도 위험하다. 결혼은 위험하다. 하지마. 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개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유머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위험한지 자 현물 투자 하시는 분들 저는 주식 투자를 현물 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현물 하시는 분들 파생 매매한다 그러면 이거 위험하다 이거. 존나게 위험하다 이거. 왜 위험한데 하면 몰라 그냥 위험하대 이거야. 그냥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초반에 가상화폐 가지고 뭐 돈을 벌었던 100만원 가지고 뭐 400억을 벌었던 대학생 한 명 TV에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한테는 가상화폐는 뭡니까? 세상 자기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품이었죠. 그런데 얘가 400억 되었을 때 가상화폐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가상화폐는 사기지 그죠? 맨 처음에 튤립 키우는 우리 분홍색 튤립 있잖아요. 옛날에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튤립 하나가 집 한 채 하던 시절. 튤립 그게 뭐라고 집 한 채를 하냐고요. 근데 모든 튤립이 그런 게 아니라 분홍색 튤립만 분홍색입니까? 보라색입니까? 그 튤립만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그래. 막차 탄 사람은 뭡니까? 죽는 거죠 그냥.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왜 위험한지 해보면 돼요. 해보면. 해보고 위험하면 안 하면 돼. 근데 해봐야 됩니다. 왜? 현물 투자가 그러면 파생 투자보다 쉽다는 얘기입니까? 현물이 쉬워요 지금. 여러분들 쉽습니까? 돈 벌기 좋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벌어봤자 소용없다고. 10년 지나면 빵 된다고. 얘기해줬잖아요 제가요. 근데 얘는요 상승하는 거 외에는
베팅을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가장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 얘기 많이 옵니다. 공매도. 저는 사실 아는 게 전혀 없어도 돈을 벌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존나게 많습니다. 자, 공매도를 여러분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매도를 규제를 해달라고. 자, 공매도 규제하니까 주가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지금? 왜 내려갑니까? 공매도 규제했잖아, 지금요. 근데 왜 내려갑니까, 주가가? 주가가 폭락했지,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공매도를 하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공매도를 정부에서 규제를 왜 안 했을까요? 주가 하락하고 공매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대통령 욕하고 자기가 힘드니까 세상을 비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매도하고 주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얘 안 했어도 주가는 떨어졌고 얘 해도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뭐야? 개인들은 왜 자꾸 공매도를 규제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할까? 아는 게 없어가 그래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주식의 주자를 모르니까 그래요. 돈이 남아 돌아서 날릴 돈은 많으니까 돈 날리려고 돈 어디서 끌고 오는 능력은 있으니까 돈은 끌고 왔는데 투자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라. 돈만 있는 놈인 거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돈 날리는 거잖아요. 날려도 되는 돈을 끌고 와서 날리는데 당연한 거죠. 내 돈이 10원도 소중하다 싶으면 날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 돈을 날릴 이유가 내 돈이 소중 안 하니까 날리는 거라.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날리는 거란 말이죠. 그럴 줄 몰랐다고요? 모르면서 왜 했어요? 그 주식 투자를? 남들이 하니까? 그럼 남들이 하면 같이 합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요. 그냥 단순하잖아요. 메이저가 파니까 그래요. 메이저가 파니까. 아니 외국인들이 매일 팔아잡기는데 메이저가 올라갈 리가 있습니까? 안 올라가지 당연히.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물어봐도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물어봐도. 외국인이 하루에 1조씩 파는데 주가가 올라가겠니 안 올라가겠니 하면 안 올라갑니다 할 거야 아마. 그럼 뭐야? 주식 투자를 몇 년 했고 오래 했던 사람들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상식은 그 사람들이 높은데 주식의 주자는 초등학교 1학년보다 못하다는 실력이에요. 저도 주식시장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0%밖에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만한 게 있으면 난 요만큼 내가 알아요. 이만큼 알아도 돈 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 강의를 해주고 제가 가르쳐서 돈을 벌게 해주는데도 저한테 배워서 돈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면서도 돈 벌게 해주는데도 어제도 700만 원 벌었다고 전화 왔더라고. 물론 졸업한 지 2달밖에 안 됐는 분이. 하루 만에. 그러니까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10%에 1%만 알아도.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0.00001%도 모르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주둥아리는 살아남아가지고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규제해야 된다. 뭐 주식시장에 뭐 미국은 어떻게 된다. 뭐 야간 선물 어떻게 된다. 막 쓸데없는 거 쉽게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주식 상식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 있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뭐 미국 선물은 떨어지니, 뭐 유가가 올라가니, 미국과 영국의 뭐 지금 뭐 코로나가 어쩌니, 뭐 GDP가 어쩌니, 여 안에 들어간 게 뭔지 압니까? GDP가 어쩌니, 퍼가 어쩌니 하는 것들 전부 주식 돈 버는 거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돈 버는데 1%의 가치도 없는 거. 그거를 뭐 대단한 것이 뭐 글 올려가지고 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러고 개뿔씨 중요하면 돈 지금까지 다 끌어모았어야지. 세상에 있는 돈.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돈이요. 지금 현물 시장에서 170조입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이 지금 조금 내려가지고 30조 정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이 170조에 30조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0.000000001%만 딱 떼먹어도 여러분들 1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이 170조락 하는 돈이 있는 시장에서 0.000000001% 안에도 못 드는 실력이란 얘기라. 100만 원 버는데 0.0000001%만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이 엄청난 하루에 엄청난 거래되는 돈의 0.00001%도 안 되는 실력 가지고 지금 뭐 퍼가 어쩌니 지금 우리나라 주가 뭐 수익이었더니 이 회사의 기업의 실적이었더니 기술적 분석이었더니 기본적 분석이었더니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돈 버는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 돈 버는 거는 그거 알 필요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봤을 때 지금 주가 왜 내리겠노? 그러면 외국인이 팔아서 그래요. 그것만 알아도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여러분 돈 날렸던 돈 엊그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제낄 때 안 샀으면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났는 금액이 뭡니까? 번 돈이 되겠죠. 왜? 지금 마이너스니까. 최소한대로 그동안 들고 있던 거는 손실 났지만 며칠 전에 잡아가지고 박살 났는 거는 손해를 안 볼 수 있었잖아요. 안 볼 수 있던 거를 손해를 굳이 봤어. 왜?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날려도 되는 돈이니까 날린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물어봐도 답이 안 오는데. 그 시장은 별로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퍼가 뭔지,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기업 실적이 3, 4분기 실적이 어떤지를 안 물어본다고.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건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콩나물 가격이 얼마인지 알면 돼요. 콩나물 100원 어치 사는데 1000원을 줬으니까 900원 남가주세요. 하면 돼요, 그냥. 이거만 알면 돼요, 그냥, 이마. 여기다 미분적분 집어넣고, 뭐, 탄젠트 집어넣고, 루트 집어넣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1000원 주고 콩나물 100원치 사고 900원 받아오면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800원 받아오는 머저리가 있단 말이죠. 뭐, 1000원 주고 100원짜리 쓰는데 이걸 루트 씌워가지고 여기다가 느낌표 찍고 여기다가 뭐 시그마 적고 뭐 이럴 할 필요 뭐 있냐고 이거를. 그냥 900원 받아오면 되는 건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봐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실력은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시장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어도 돼요. 오늘 주가 떨어지네. 아, 떨어지는구나. 근데 주가 떨어지는데, 야, 지금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올라갈 거야. 지금은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고 했어. 이게 무릎인지 똥구녕인지 알게 뭐야. 누가 알아요, 그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무릎이라 그러노? 메이저들은 무릎 아니라 그러는데? 메이저들은 무릎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들이, 주식시장, 하루에 170조 시장에 0.0000001%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0.00001% 캐도 1억, 100억은 될 것 같은데, 그죠? 100억에 0.00001%도 안 가진 1,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뭔 이 시장을 바닥이니 많이 카냐고. 웃기잖아요. 메이저가 보면은. 그래서 메이저들은 호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진작에 네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주식 다 팔아라. 2018년도 1월달 주식 다 팔아라. 현물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리고 제가 작년 3월달하고 작년 6월달에 그랬죠. 올해 지금 2020년도 하반기 들었으면 폭락장 나온다고. 대폭락장 나온다고. 이거 작년 3월달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올해 1, 2, 3월달 조심하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보다 더 폭락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근데 이미 폭락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폭락을 잘 버틸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에 제가 말했던 것은 이 폭락이 나왔잖아요. 지금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1, 2, 3월에 들어가는 경고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작년에 말했던 거는 올해 하반기예요. 올해 하반기에 경제 위기 옵니다. 이거는 작년에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가 올라가고 경기가 최고가로 좋을 때 제가 올려드렸던 글이에요. 좋을 때 미국이 매일 올라갈 때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하죠. 저 새끼 돌았나 그죠? 안 믿지 전부 다. 이것도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들 박살났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말이 틀리지 맞는지 관계없다니까요. 최소한도로 뭡니까? 안 나오면 다행이고 나오면은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말 듣는다고 해서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1, 2, 3월달 조심하라고. 실력 없으면 하지 말라고. 후회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걱정되니까 하지 말라고. 아예 망년자실 하실 테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했으면은 손해볼 일도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하더라도 주가가 처음에 1900을 깰 때 그죠? 그때 멈췄었으면은 여러분들 제 말을 듣고 아 이건 내가 할 장이 아니구나. 그때 멈췄으면은 1, 200만 원으로 끝났죠. 그때 암초니까 지금 1억 2억 날린 거잖아요. 지금요. 제 주변에도 지금 많아요. 지금요.
전 재산 다 집어넣었다 하는 사람 있고, 지금 2억 날렸다는 사람도 있고, 1억 날린 사람도 있고, 수두룩해요, 지금요. 지금 1,000만 원 날린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완전 양반이에요, 지금요. 돈이 없어가 1,000만 원밖에 못 날린 거예요. 돈이 많았으면 이 사람도 1억, 2억 날렸을 거라. 워낙 주식 투자 시장 좋을 때도 다 날려 먹었던 사람이라서 돈이 없어가 1,000만 원 날린 건데, 그것도 그나마 반토막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반토막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1억, 2억 날린 사람들은 이제 죽어야 되는 기라, 반등 안 해주면은, 그나마 반등이가 살려주면은 주식 투자 다시는 안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원래 하반기에 폭락이 나온다 했는 거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3월달인데, 이제. 올지 안 올지 모른다니까요. 안 와도 돼요. 안 오면 더 낫지, 그죠? 안 오면 더 나아요. 근데 만약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오면은 현물 가진 사람들 빨리 토끼해야 돼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원래 하반기 이후에는 현물 투자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하반기 들어섰는데 장이 괜찮잖아요. 그럼 해도 돼요. 최소한도로 하반기 오기 전에 물려있지 말란 얘기예요. 주식 투자가 보유하고 장기 투자밖에 없습니까? 매매하는 방법이. 주식 투자를 보유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데이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고요. 중기 투자가 있고 장기 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 이 데이 트레이닝이에요. 데이 트레이닝은 1일에서 3일 정도를 보유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일 청산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데이 트레이닝이 물리면은 주기 투자가 되고 물리면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라. 원래는 하루 이틀만 들고 있다가 말 거였는데 존나 쳐 물려버리니까 지금 존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일 증오하는 말이에요. 존버. 존나게 버티기. 저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존버라고 말 쓰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 말이 가상화폐 때 나왔는 거거든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게 가상화폐 가짜도 모르는 뭐 대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거를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존버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상스러운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투자가인지는 실력에 따라서 나란다 생각해요. 자, 나는 일봉을 분석을 하는데 내 일봉 차트를 이렇게 삼성전자로 가정할게요. 그죠? 자, 삼성전자 눈 감고 보겠습니다. 56,000원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시작했다가 내려오다가 쭉 떨어져가 3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42,000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44,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러다가 46,000원까지 47,000원까지 갔다가 여기서 5만원 돌파 64,000원까지 갔거든요. 이래 됐거든요. 지금요. 근데 지금 다시 여기 돌아왔는 거예요. 이 자리 42,000원까지 왔는 거예요. 저 눈 감고도 이거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캔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주식의 캔들을 눈 감고도 저처럼 그릴 수 있는 사람 같으면 42,000원은 뭡니까? 매수 가격이에요. 매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어디까지 간다? 첫 번째는 38,000원, 떨어지면 36,000원. 알고 있잖아. 그럼 42,000원 깨면 어떻게 했습니까? 41,900원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손절입니다. 그냥. 기다려. 얼마에? 38,000원에. 그러면 돼요. 안 준다. 그럼 내 못이 아닌 거라. 근데 안 줄 것 같아요. 줍니다. 제 생각에는 줘요. 안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 실력이 10번 중에 7번 맞추는 실력이니까 7번은 맞아요. 이게. 3번은 틀릴 수도 있어요. 3번은 41,900원에서 다시 올라가지고 47,000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38,000원 옵니다. 이래서 약 한 2% 정도의 손절선만 잡고 들어가면 돼요. 2%도 필요 없어. 1%. 한 틱 42,000원에 잡으라 그랬는데 41,950원에 팔긴 좀 그렇잖아요. 저는 팔아버려요. 42,000원에 잡았는데 41,950원 팔아버려요. 왜? 내 기준을 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기준을 저처럼 완벽하게 못 잡으니까 한 1% 정도 잡고 1% 깨지면 손절. 근데 문제는 42,000원에 잡았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 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지 버틸 거 아닙니까? 무조건 42,000원 잡고 장기 투자하면 그만입니까? 장난칩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주가를 알아야 돼. 지금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를 10년치. 자, 어떠한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10년치의
주가 그래프를 눈 감고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면 현물 투자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주식 투자를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겠지,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저도 모르는 종목을 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식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도 모르고 그 안에 그냥 돈만 집어넣는 거예요. 뭡니까? 이 호구라 그러죠, 우리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돈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살 나는 거라. 제가 저 연구소에게 눈으로 보는 주식 투자 이야기해 보면 있을 건데, 시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일반 주식이 있고요. 두 번째 세력주가 있고요. 테마주가 있습니다. 이 세력주 테마주 만지는 사람들 있죠. 주가가 급등하고 대량 거래 터지고 주가가 막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막 매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 단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 100%도 깡통입니다. 10년 못 버텨요. 절대 10년 못 버텨요. 이 사람은 가장 기본 원칙을 뭘 놓쳤습니까? 좆도 모르면서 지금 그 종목을 샀는 거예요. 이 종목으로 10%를 먹고 20%를 먹고 소용없어요. 이 사람 10년 지나면 깡통이에요. 이 사람 10년 안에는 무슨 깡통이에요, 그냥. 돈 벌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어차피 깡통인데 뭐. 결국은 이게 지금 중요한 거라.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을 사면 돼요. 그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오래 본 종목을 매매해야 돼요. 오래 본 종목. 마누라도요, 10년 살아봐야 아는 거지.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해보세요. 그거 금방 이혼합니다. 왜?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도 오래 해봐야지,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 모른다고 하듯이요. 정말 이거 주식은 이 주식의 본질을 알기 전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알았느냐? 아니죠, 저는 항상 보면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 종목들만 매매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 종목들 한도 내에서 제가 매매를 해왔고 이 종목들만 제가 매매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요놈들에 대해서는 제가 연락이 잘 아는 거죠. 요즘은 제가 사실 거의 안 보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두 개는 제가 지금도 일봉으로도 계속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현물 안 해요. 왜 현물 안 합니까? 2,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 버는데 지금 옵션으로는 5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번단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1월 달도 한 5, 600 벌었죠. 2월 달도 700, 800 벌었죠. 이번 달도 한 1000만 원 넘었거든, 지금요. 얼마 가지고? 50만 원 가지고. 아니, 현물은 2, 3천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 400만 원 버는데 지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 50만 원 가지고 지금 한 달에 지금 500, 700, 1000만 원 벌었단 말이에요. 내가 미쳤습니까? 2, 3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하게? 50만 원 가지고 날리면 얼마 날리겠어요? 날려봤자 50만 원이지 뭐. 근데 이 50만 원을 잘 굴리면 어떻게 된다? 한 달에 500도 벌고 700도 벌고 1000만 원도 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제가 현물합니까? 파생을 하지. 나는 애초부터 파생이 뭐냐? 파생의 정의 뭐 이런 거 알고 시작했을까요? 아이고 제가 알 게 뭐예요? 저는 옵션의 업자도 몰랐고 파생의 파자도 모르고 그냥 매매했어요. 그냥 매매해서 돈을 벌었어요. 왜? 현물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ELW도 돈을 벌고요. ELW 돈을 버는 사람은 선물 옵션에도 벌고, 선물 옵션 버는 사람은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돈 벌고, 해외 선물 버는 사람은 해외 주식도 돈을 벌고요. 해외 주식 버는 사람은 가상화폐도 돈을 벌어요. 이게 제 이론입니다. 제가 다 해봤거든. 가상화폐도 제가 재작년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봐왔잖아. 봐드렸잖아, 제가요. 정말 잘 맞췄어, 제가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연구소에 가상화폐 또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빠져나왔습니다만, 가상화폐 시황 제가 올려드렸지, 그죠? 요즘은 아예 안 올립니다. 분석창. 심심해서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전부 다 보면. 가상화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가? 가상화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가? 팔아. 지금 제가 해놓은 거 다 해줬잖아,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그것도 잘 맞췄어요, 저는요. 금액도 맞췄어요. 700, 800만원 첫 번째, 그 다음에 300만원.
2,400만 원일 때 얘기했어요. 2,400만 원일 때 주가가 떨어져서 700만, 800만 원, 그 다음에 300만 원. 이거 어떤 데 맞추냐고요. 실제로 어떻게, 실제 주가 이랬습니까? 800만 원 왔다가 1200까지 갔어요. 극하다가 떨어져 300 가서 다시 1200 갔어요. 지금 이래 됐거든요. 가상화폐가요. 제가 말했던 가격 정확하게 찍었잖아. 두 분 다 먹었잖아. 여기서 50%짜리고 여기는 400%짜리잖아. 제가 매매는 안 합니다. 가상화폐는. 왜?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뭐하러 그걸 하냐고. 그렇지만 눈을 감아도 이런 흐름들이 그냥 나와요. 그냥.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2의 튤립 샷건 같은 이런 사기장 비슷한 그냥 그런 상황이고, 이미 뭐 10원 할 때 10원짜리가 2,400만 원 왔을 때 이때 올라갈 때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대박 나는 사람이지, 이때부터 잡는 사람들은 전부 호구입니다. 이거 왜 나중에 결국은 70만 원 갈 거거든요. 끝내는 70만 원 갑니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은 70만 원 가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가치가 없어져요. 이거는 70만 원 온다는 얘기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이렇게 없어진 게 하루 이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IT라는 이름만 달아도 상한가 한 달 내내 날라갔어요. 결국 다 망했잖아요. 결국 다 망했어요. 얘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내가 100원 주고 물건을 사오면 물건이라도 남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뭡니까? 100원을 줬는데 내한테 돌려주는 게 없어요. 가치가 없어. 물론 지금은 현금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현금화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어디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주식이 뭐 있습니까? 저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10년 뒤에 살아남을 종목은 그래도 한 100개 정도에서 많게는 지금 1700개 종목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남는다는 의미가요, 지금 현재 오늘의 주가보다 10년 뒤의 주가가 높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본전 이상 하는 경우. 몇 개나 될까요? 10년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을 종목은 몇 개나 될까요? 10년까지는 꽤 많을 수도 있지만 30년 후에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현대중공업이고 포스코고 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틀리든 맞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에요. 유일한 종목.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삼성전자 3만 한다고 칩시다. 이 결국 30년 지나면은 한 10만 원 할 거잖아요. 10만 원 이상 합니다. 이건 100%예요. 10년 정도 지나면은 10년 지나면은 최소한 5만 원, 10만 원까지는 올라간다고 봤거든요. 그때 금액이 3만 원이었어요. 얼마 전에 왔을 때 3만 8천 원대에서 제가 3만 8천에서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전자가 2만 원을 가더라도 결국은 10년 지나면 100만 원, 10만 원 온다고. 그때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만 원 돌파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삼성전자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한 번씩 우리 가족들한테도 전화 옵니다. 지금 잡을 거 없냐 이러면서 이 종목 어떠냐, 아시아나항공 어떠냐 이렇게 합니다. 저는 참 그런 거 들으면 한심해요. 아니 자기도 잘 모르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라. 자기도 모르면서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서 돈을 집어넣겠대. 이 사람이 호구인가? 아니 자기가 잘 몰라서 내한테 물어보는데 그 종목에 돈을 투자하겠다. 돈 얼마를?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을. 그러니까 호구 소리 듣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르는 종목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시아나 항공이라 하니까 비행기? 그게 아는 겁니까? 그 회사의 주인 이름 뭡니까? 주주가 몇 프로 들고 있습니까? 외국인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의 매년 실적이 어떻고 향후 10년 뒤에 실적이 예상치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표현은 얼마이고. 아니 그 정도는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수한대로 내가 몇 천만 원 투자를 할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투자해도 괜찮은 건 삼성전자예요. 그것도 모르고 투자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은 뭡니까? 그거 다 알아야 돼요. 왜? 10년 지나면 깡통 찰 수도 있거든요. 10년 안에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아나항공 상장 안 될 것 같지? 폐지 안 될 것 같죠? 1997년도 한보부터 시작해서 대우증권, 대우, 현대 전부 부도났어요. 그나마
뭐 몇 개, 뭐 현대라든가 대우 이런 거는 일부 분할시켜가지고 몇 개는 살아남긴 했지만 다 부도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한보 무슨 였지, 그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컸어요, 그 회사가. 지금으로 치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망했어요, 그때. 한 방에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야 비행기 주니까 지금은 유가가 올라가니까 비행기 주가 좋다는데 대선이 다가오니까 대선 테마주를 사야 되는데 이딴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호구지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100번 잘 먹어봤자 한 번 잘못 날리면 깡통 차요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끝나요 주식 투자는. 실력이 정말 좋은 사람이 10번 매매해가지고 9번 먹고 한 방에 깡통 차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력이 엄청나게 좋은 전문가,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오늘 시황이 어쩌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1% 안에 드는 실력 좋은 사람들이 10번 중에 한 번 깡통 차는 사람이라. 먹을 때는 9번 잘 먹다가 한 방에 깡통 차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잘 버는데 뭐라 전문가 해요. 그냥 그거 먹고 살면 돼. 내철 먹고 살면 되지. 월 400만 벌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전문가 합니까? 그거 목 아프고 회원들 스트레스 받고 회원들 계좌 관리해 주다가 손해 나면은 욕 처먹으면서 나와서 회사에 욕 먹고 회원들한테 욕 먹고 뭐하러 그 짓 하냐고. 실력이 안 되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은데 주식으로 돈을 못 버니까 그 짓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10번 중에 9번 성공하고 한 번 틀리가지고 깡통 차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투자하잖아. 그죠? 결과도 똑같아요. 10번 중에 9번 잘 먹다가 한 방에 깡통 차버려요. 이번에 아마 전문가들 방송, 현물 전문가 방송 하시는 분들, 회원제 가입되시는 분들 깡통 많이 차셨죠. 그냥. 특히 미수나 신용선 사람들은 대부분 깡통이에요. 그동안 이 사람이 잘못 깨져가지고 계좌가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근데 이번에 여기가 원금이 3천만 원이라 그러면 이게 쭉 올라야 돼요.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빵 됐어요. 빵 됐습니다. 한 방에 그냥. 사람이 웃기는 게요. 이러면 욕을 해야 되는데 뭐라 합니까? 뭐 시장이 괜찮아. 시장이 그런 거야. 전문가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거지. 막 이렇게 위로를 하면 돼. 병신처럼 그죠? 내가 같으면 고소해버리겠다. 내 같으면 고소합니다. 네 말 듣고 강의했다가 내 들었다가 이 종목 샀는데 씨발 깡통 찼으니 고소해버리겠다.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막 위해줍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지랄하면서. 그러니까 병신인 거지 그냥. 이러니까 병신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아무리 잘해봤자 이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봤자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도 아무리 잘해봐야 이래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필연입니다. 필연.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10년마다. 2008년도에 왔을 거예요. 2018년도에 또 왔었잖아요. 그죠? 10년 주기로 왔잖아 지금요. 이번에 또 왔는 거예요. 그냥. 2018년도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온 주식 사방이 다 폭락해가지고 또 그때 한번 엄청나게 개인 투자가들 한번 휩소해가지고 다 깡통 만들었지. 그지 그때. 한 1년 동안, 6개월 동안 다 깡통 만들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람들 또 딩가 주식은 참 좋네. 사기만 사면 돈 버네.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또 이번에 깡통 차버렸어. 또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딩가 하겠지. 그죠? 또 가다 또 깡통 차버리겠지. 그죠? 이게 10년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10년마다. 근데 10년 안에도 4년에 또 있다 했잖아요.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깡통 만들 게 4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두 번 있는 거예요. 두 번. 10년 안에 두 번씩이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라. 직장 다닌다고 바빠서 못 샀거나 그랬을 뿐이라. 여러분이 투자했으면 반드시 깡통 찼을 그게 10년마다 두 번이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으니까 딩가 벌 때는 좋았다 했지. 이걸 뭐라 그러냐. 맡겨놓는 거야. 맡겨놓은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니고 잠시 맡고 있는 거라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라. 보관.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돈인 거는 맞는데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분 주인이 이제 진짜 주인 나타나가지고 돈도 하면은
얘 주인님 하면서 돈 다 줘버리는 게 한방에 그냥. 이번 하락장에서 폭락을 하면 누가 돈을 봅니까? 특히 현물 하시는 분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자, 현물 시장은 그래요. 현물 시장은 자산 가치액이 1770조였거든요. 한 달 전에. 지금은 한 천조 되겠지, 그죠? 그러면 700조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거 어디 갑니까, 이 돈? 여러분 날린 돈 어디 갑니까? 누가 먹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공매도 치는 사람이 이 돈을 먹을 거라 하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 여러분이 1000만원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종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종목이 한정되어 있어요. 뭐 20개인가 30개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거밖에 못 쳐요. 메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100만원 밖에 못 치는데 어떻게 100만원 친 사람이 이 1700조를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먹겠죠. 조금. 귀탱이 조금. 그럼 나머지 돈 어디 갑니까?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400만원 했잖아요. 지금 뭐 한 600만원 합니까? 이 나머지 돈 차익이 어디 갔습니까? 누가 가져간 겁니까? 아니,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걸 우리가 소멸이라고 그래요, 소멸. 근데 파생은 조금 내용이 틀려요. 파생은 내용이 좀 틀려요. 파생이라는 것은 선물 옵션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틀려요. 얘는요, 시장에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투자하는 돈이 딱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돈을 벌었는 거고요. B라는 사람은 돈을 날리잖아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어느 놈은 날리고 어느 놈은 버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상승 베팅한 놈들은 손해보고 하락 베팅한 사람은 수익 보는 거예요. 이 돈이 딱 일정해요. 이 돈이.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제로섬이라고 합니다. 제로섬. 공평하잖아요. 이렇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 허공에 날아가가지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번 돈은 여러분이 날린 돈인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뭐다? 적인 거예요. 근데 적한테 내가 이런 지식들을 가르쳐 주면은 적이 똑똑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바본 거죠. 적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바보지만 여러분이나 제나 1170조 시장에 먼지만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먼지만큼. 저는 1000만원, 여러분들은 몇천만원. 우리 먼지만큼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그죠? 뭐 좀 도와주면 어때요? 어차피 여러분들 돈 뺏어 먹겠지만은, 뭐 제가 뭐 하루에 뭐 몇천만원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에 2, 30만원 바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돈 좀 띠먹으면 어떻고, 여러분들 돈 좀 뺏어가면 어때?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저한테 돈 안 뺏기도 돈 뺏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세상에는. 그 사람들 돈 뺏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끼리는 돕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할 일 없는 매매 안 하는 금요일이라 치지만 너무 오래 1시간 20분 정도를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게 지금 벌써 2년째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도 올려드렸는데 아직도 구독도 안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유튜브로 10원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무료로 강의를 해주는 이유가 유튜브로 수익이 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엄한 사람들, 저를 알고 있는 엄한 사람들 실력만 높여줬고, 그죠? 제 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몇 사람들에게만 실력이 높아졌을 뿐이지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있지, 그죠? 쓸데없이 내가 쓸데없는 짓 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여러분들 제 영상들 좀 다른 분들도 좀 보시게 여러분이 보시고 나서 괜찮다 싶은 영상들은 또 다른 분들 보시도록 좀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좀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굳이 뭐 시크릿 카페든 이런 카페를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유튜브로도 뭐 짜파게티 먹는 뭐 6살짜리
여자애가 뭐 한 달에 30억 벌고 60억 벌고 한다 하던데 저는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그 한 달에 100만 원만 벌면 되거든요. 근데 그 100만 원 버는 게 이렇게 힘든지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뭐 토크온 카카오톡 참여라든가 실전 매매 또는 뭐 여러분들 많이 봤지, 그죠? 전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종목 알려주고 매수 시점 알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거 안 하는지 압니까? 귀찮아서 안 해요, 이거 연락이 귀찮은 일입니다, 이거. 매일 남아가지고 종목 분석해줘야 되고, 이거 분석해서 또 틀리면은 틀린다고 또 머리 또 존나 쥐어 짜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내가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합니까? 쓸데없이. 잘 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런 거 하려고 마음은 계속 먹었는데 결국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할 거,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거 하면요, 저 오래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얼마나 얻어먹겠다고 제가 그런 걸 해가지고 내 수명을 갉아먹겠어요, 그죠? 저는 오래 살고 건강히 사는 게 제 인생 목표거든요. 이번에 한 달, 두 달 만에 몸무게도 10kg 이상 제가 감량을 했습니다. 이번에 살이 너무 쪄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87kg까지 올랐던 몸무게. 그러니까 막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지고 막 간 수치도 안 좋고 막 이렇더라고요. 지금 73kg거든요. 한 달 반, 딱 한 달 만에 10kg 빼고 지금 그 뒤로 계속 조금씩 빼고 있거든, 지금요. 그래서 목표는 70 이하로 내리는 게 목표인데 이제 3kg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에 살 빼는 놈이 제일 독한 놈이고 담배 끊는 사람이 제일 지독한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담배는 제가 못 끊겠는데 뭐 살은 뺄 수 있잖아요. 뭐 조금 며칠 굶으면 돼요. 한 달만 고생하면은 10kg 금방 빠지더라고 보니까요. 뭐 한 달만 고생하고 운동 좀 하면 되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살 빼는 거 하는 자신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못 빼고 있다가 이번에 한 날 잡아가지고 의사가 안 좋다 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kg 감량하고 나니까 혈압이 150에 90, 160에 90, 160에 10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약을 안 먹고 딱 한 달 만에 운동 좀 하고 이제 식이요법을 좀 했더니만 지금 혈압이 80에 100에 뭐 75 이래 나와요. 어떨 때는 90에 70 나올 때도 있고 높게 나와봤자 110에 뭐 70 이렇게 안 나와요. 완전 정상이에요. 혈당도 조금 높았었는데 당뇨는 아니고 조금 높았었는데 지금 혈당 81에 나옵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혈당이 120 나왔거든요. 당뇨 전 단계였어요. 진짜 당뇨 가기 직전이었는데 지금 85 이래 나와요. 당화혈색소도 6.4, 6.3 이랬는데 지금 5.7, 5.5 이래요. 약 안 먹었습니다. 약 안 먹고도 이렇게 되고 간 수치는 뭐 RGP, 뭐 GDP 뭐 이런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수치가. 그게 100, 100, 200이었어요. 무슨 간염 수치 정도로. 근데 실제로 간염 걸리면 2000 넘어가거든요. 간염은 아닌데 완전 지방간. 심한 지방간. 정상 수치가 40, 40, 뭐 80인가 그런데 뭐 120에 100, 150에 200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살을 딱 빼고 한 달 뒤에 딱 재니까 20, 13,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 빼면은 모든 게 해결돼요. 정상 체중, 제 몸에 맞는 정상 체중은 70kg 정도 되거든요. 70kg에서 71kg 정도 되거든요. 제 키에 맞는. 정상 체중만 유지되면은 혈압이든 혈당이든 내가 뭘 처먹던 간에 관계없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번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오히려 조금 더 빼서 조금 더 날렵하고 제 평소에 안 맞던 옷 있잖아요. 입어보고 싶어서 샀는 옷인데 0. 몇 cm 차이로 배 때문에 그죠? 안 맞는 옷들 있잖아요. 지금 헐렁헐렁합니다. 지금 옷을 다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안 맞던 옷이 헐렁헐렁하니까 너무 좋아요. 34인데도 작아서 못 입었거든 제가요. 34인데도 조금 큰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좀 몸에 타이트한 거는 안 맞았어요. 배가 뚝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헐렁헐렁합니다. 평소에 안 맞던 옷들도. 33도 헐렁헐렁하고요. 그 38, 40까지 육박했던 허리가 지금 32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날씬해진 거지, 그죠? 네, 저는 제가 필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거는 꼭 합니다.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근데 이 유튜브는 저한테 건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제 기를 빼먹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래도 한 달에 뭐, 구독자 수가 한 몇만 명 돼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이라도 떨어지면은,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해드릴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서 여러분들 실력도 키워줄 수가 있는데 참 구독자 1000명도 모이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저도 힘이 너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